절대 질 축소 성형을 대체하는 것이 질 임플란트 수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러나 큰 문제, 아이를 낳아서 골반이 벌어진 건 해결을 안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주름 몇 개 만들어서 그거를 과대 포장해서 시술을 진행하는 것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벨라조 원철TV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학 정보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기본적인 부인 성형에 대한 윤곽을 말씀드렸다면 개별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약 10여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질 임플란트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부작용 없이 폐경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거가 가능합니까? 예,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제거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질 임플란트 시술, 이렇게 만들어진 말 자체는 질강 안에 정상적인 구조물 또는 생체에서 얻어진 구조물이 아닌 대부분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 그런 제재들을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술이 가지는 어떤 효과는 질주름처럼의 효과, 여성 자신보다는 남성의 성감을 향상시키는 자극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술이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부작용이 가끔은 있어요. 심한 경우는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그 부분이 아프게 된다든지 튀어나온 일부분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증가되고 지속적인 질염으로 고생한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 어떤 지장을 줘서 조직 간에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효과는 어떤 분들은 좀 보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이걸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다른 문제, 질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주름을 몇 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질 축소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수술을 옹호하시고 좋아하시는 저보다 이쪽 분야의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근육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긴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 의사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강의 전반적인 축소는 원래 고식적으로 하는 우리 근육을 좀 잡아당기고 겹쳐서 꼬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어떤 여성들에 있어서는 이런 임플란트나 기타 주사 하나를 동원해서 질주름을 강화한다, 그 정도의 부가적 효과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각설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거를 하려 한다면, 특히 부작용이 있다면 제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성기에 손상이 오고 출혈이 있어서 그 후로 몇 차례 더 시도를 했으나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찰과상 같은 게 생기는 이유로 인해서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그분이 원래 수술했던 병원을 가야 했으나 문을 닫아서 찾을 수가 없었고 해서 저한테 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질강 안에 그 매듭이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튀어나오면 마치 유리까지는 아니지만 플라스틱 조가리가 안에 있는 것 같으니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와 상의 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폐경은 되지 않았지만 갱년기에 들어왔고 질강은 이완이 됐는데 교정은 안 돼 있고 질 임플란트는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질 임플란트 2개가 들어있는 거를 제거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질 이완되어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축소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질 축소 성형과 같이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최근에 본인의 만족도가 충분한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질강을 통한 성감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근육의 탄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주름 같은 출산이나 노화로 없어져 가고 약해지는 주름을 좀 보강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뒤로 미루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절대 질 축소 성형을 대체하는 것이 질 임플란트 수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러나 큰 문제, 아이를 낳아서 골반이 벌어진 건 해결을 안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주름 몇 개 만들어서 그거를 과대 포장해서 시술을 진행하는
하는 것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되면 질 점막이 되게 얇아지거든요. 특히 아주 얇게 이러한 것들을 넣는 경우에는 튀어나오지 않아도 여성에서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남성에서는 튀어나온 경우에 불쾌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진짜 손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에 있어서는 위치를 잘 알 수 없다든지 깊이 어떤 매듭이 들어가 있는 걸 어거지로 뽑다 보면 오히려 다른 정상 조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그 시술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지내오는데 문제 없던 것이 빼지 않았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빼실 수 있을 때 폐경 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거나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젤 임플란트 수술을 아주 추천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으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갖는 어떤 기대 효과나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실제 환자들이 유입돼서 그러한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을 때 이러한 수술은 한정적 기대, 요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시술을 도전하시는 게 맞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성형의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발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한 이완된 질이 마찰력 저하로 이루어질 경우에 성적인 흥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찰력을 강화시켜서 판단하는 게 기본이니 그러한 것들이 교정되고 부가적인 것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질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